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유아교육혁명 한국을 살린다 민본정치학교 시간입니다. 네, 민본정치학교는 삼봉 정도전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네, 민본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요,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유아교육혁명 한국을 살린다. 그 유아교육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제가 유아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원장님들, 선생님들 교육에 굉장히 많은 세월, 한 20년 이상을 이 교육에 제가 몸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장애가 된다든지, 또는 심리장애가 된다든지, 또 성격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패스라든지, 양심의 뇌가 없는, 또 감성이 잘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 인지는 발달됐는데 감성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이코패스들, 아주 진짜 무시무시하죠. 네, 아주 사람을 죽이고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들.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 그쵸? 네, 그래서 자기의 그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수단과 또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네,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왜 형성이 되는가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 발달 검사지예요. 네, 그래서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에서 정신내 신체 활동, 이건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 사회에 왜 많은 그 어린이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왜 발달장애도 많고 성격장애도 많고, 왜 이 아이들에게 심리가 좀 이상하고, 왜 감성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이러한 측면들인데요. 자, 아빠가 환경공해 또는 중금속을 가까이 하는 직업에 종사했다든지 많이 노출되었다든지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환경공해, 그쵸? 중금속을 가까이 하면은 유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자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쵸? 네, 지금 이제 앞으로 환경공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가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의 연령 20에서 25세가 적당합니다. 20세 이하에는 생산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35세 이상은 생산 기능이 약화됩니다. 요즘에 어때요? 결혼이 제 친구들도 보면은 45살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다 45살에. 그래서 부인도 40대가 넘어요. 그러면은 35세 이상이면 생산 기능이 약화된다. 아이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사회가 점점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 또 임신 초기 임신인지 모르고 신경안정제 또는 유산방지 호르몬제, 피임약, 몰핀, 헤로인, 또는 코데인과 같은 중독성 약물, 항생제, 결핵약, 갑상선약, 간질약,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임신 중에 이러한 것들을, 약물을 잘못 복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쵸? 또 임신 중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 커피, 차 등을 많이 마셨습니까? 이것도 아이의 발달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 중 방사선, 환경공해, 오염된 물이나 공기, 중금속, 카드뮴, 납, 제초제, 환경호르몬,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라면, 분홍색 소세지, 또 톡스플라즈마, 애완견 대변견을 통해 전염, 사우나실 등 욕조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많죠. 그쵸? 이런 게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 중 아프신 적이 있었습니까? 임신 중에 아팠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신 중 아파서 병원 치료 받은 적이 있나요? 당연히 병원 치료 받으면 다양한 약물이 투여가 되겠죠. 임신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임신 중에 경제적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또는 갈등 이런 거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임신 중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아이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임신 중에 직장 생활 등으로 무리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직장 스트레스 많죠. 임신 중에. 임신 중 무거운 곳을 오래 들었다든지, 높은 곳을 자주 올랐다든지, 오래 서 있었다든지 등 배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임신 중 영양 섭취를 잘 하셨습니까? 또 임신 중 흡연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임신 중 술을 드셨습니까? 한 잔도 안 되죠. 임신 중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임신 중에 어떤 어머님은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요. 이게 충격을 아주 받은 거죠. 이럴 때 이것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산 시 산소 부족 사태, 기계로 인한 뇌손상, 난산 등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까? 이런 것들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출산이 조산 또는 만산이었습니까? 출산 시 자연분만 하셨습니까? 자연분만이 좋은 거죠. 그쵸? 네. 출산 후 만 2세 이전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2세 이전에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3세까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아이가 아팠다라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초기에, 출산 초기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산 후 만 2세 이전에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네. 출생 후에 만 2세 이전에 텔레비전 비디오를 많이 보면 아이가 발달장애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비디오 증후군, 또 영상매체 증후군 해서 제가 책도 많이 썼습니다. 네, 출산 후 만 2세 이전에 가사 있는 카세트 음악 많이 들려주었습니까? 이 가사 있는 카세트 음악을 통해서 아이가 이 가사라든지 또는 음악에 집착이 일어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2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엄마의 목소리.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되죠. 출산 후 만 3세 이전에 숫자 학습을 시켰습니까? 만 3세 이전에 숫자 교육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출산 후 만 3세 이전에 문자 학습 시켰습니까? 이게 조기 학습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산 후 만 3세 이전에 영어 학습 시켰습니까? 영어 학습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출산 후 만 2세 이전에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웠습니까? 엄마하고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2세까지 아이들에게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상호작용이 충분했습니까?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안 돼요. 만 2세까지 아이에게 자극이 부족했습니까? 충분한 눈, 귀, 코와 온몸의 피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일가친척 중 발달이 지체된 분들이 있습니까? 네, 이거 유전적인 부분. 또 임신 중 또는 그 후에 아이의 뇌손상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뇌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아이에게 병원 검사 결과 염색체 이상이 있었습니까?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죠. 1세 전 보행기를 많이 탔습니까? 1세 전에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아이가 뭐 벽을 짚고 걷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가 혹시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까? 네, 간질을 통해서 뇌가 발달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요즘에는 이제 간질을 이러한 측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세 전에 아이가 이중언어 활동, 2개의 언어 환경, 해외 생활, 부모의 출생 나라가 다르다든지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은 아이가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언어를 좀 통일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때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아이가 발달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생각된 게 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특히나 학습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유아기 때 조기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학습 교육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태교도 학습 태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태교라든지.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접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아이한테 태교한답시고 욕심이 생겨서 뭐 얘가 음악적 천재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음악을 과도하게 들려준다든지, 엄마가 뽕짝을 좋아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뽕짝을 듣는 게 낫는 거예요. 엄마가 클래식 좋아하지도 않는데 클래식을 듣는다? 엄마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아빠가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아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 아이들의 발달에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6살 이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되면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성격장애.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사이코패스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이가 인지적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장애, 뭐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어떻게 하라? 충분히 놀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 무조건 놀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충분히 놀린 아이들이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잘 발달됐고, 그리고 창의성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놀이는 발달에 아주 중요한 발달의 완전 식품이다. 우유다, 우유, 모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달의 모유가 바로 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인간에게 유아기 때는 충분히 놀아라. 그래서 아이들은 노는 게 삶이에요. 근데 그 놀이를 빼앗아 가니까 아이의 발달에 결함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충분히 놀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의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학습시켜주지 마세요. 놀려주세요. 계속 놀려주세요. 저 뒤처지면 어떡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뇌가 발달되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학습은 아주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월 아이가 이제 12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가 이제 뭐 반짝반짝 짝짝꿍 이거 하는 아이한테 이게 뭐야 1, 2 이걸 가르친다. 아이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공부한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거는 왜? 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유아기 때는 아이에게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성 있는 인재가 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해서 해결책을 내세우는 그러한 천재들이 유아기 때 충분히 놀았던 사람들에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이제 기억력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 AI가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력 위주의 학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은 뭐다? 창의성이다라는 거예요. 창의성.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유아기의 충분한 놀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아기 때 충분히 놀려라.
제가 자녀 2명을 성인까지 키웠잖아요. 그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 아이는 학습시켜주지 마세요. 충분하게 놀려주세요. 계속 놀려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혁명은 뭐다? 놀이다. 유아교육 혁명은 뭐다? 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본입니다. 민본은 뭐예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의 행복,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인들이 유아기 때부터 학습하게 만드는 학벌주의 분위기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부터 학습해야 하는 이 학벌주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아기에 아이들이 충분히 발달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놀이를 강탈해 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뭐예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우리의 놀이 세계는 어디에 갔는가?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빼앗겼기 때문에 요즘에 청소년들 보세요. 인성이 안 돼 있어요. 인성. 그쵸? 충분하게 감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 졸길래 제가 저 학생 일어나세요. 수업 들어야죠. 네, 이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유아교육과였어요. 유아교육과. 그러니까 예비교사죠. 예비교사. 유치원 예비교사 유치원 선생인데 저한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왜 나한테 망신 줬어요? 사과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니까 깬 건데 이걸 내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빨리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 교육이라는 게 무너졌구나. 또 제가 교육 공무원으로 있을 때 학생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준비 운동을 많이 시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준비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경찰이 오게 만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시라고. 예? 내가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냐고.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데 준비 운동을 조금 시켰다고 몸을 풀어야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거야.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졌는데 유아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무너지고 이 유아교육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인 거예요.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라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는데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학생들 40명이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학점을 이렇게 줬냐, 다시 평가해달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무슨 강의도 진짜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가 자기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점을 다시 달라, 다시 평가해라, 다시 저가 참 이상했어요.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인성이 잘된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못된 젊은이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정교육과 유아교육,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교육, 결국엔 교육에서 문제가 찾아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아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가정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 기초적인 예절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존중교육, 사람에 대한 존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 나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유아교육 혁명에서는 유아교육 혁명은 뭐다? 유아들에게 놀이를 돌려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